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블로그 남강은의 남강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특히 고3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수능 특강, 독서, 문학, 화장문 언제 다 하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에 제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수능특강 비문학 독서에 있어 매 1강을 1일 30분씩 하고 문학도 매 1강을 1일 30분씩 하여 총 52일 동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먼저 독서 50조 인문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강에 30분이므로 많은 시간 소요할 수 없으니 제가 읽어 나가면서 핵심어, 소주제 잡는 법, 독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강 정리가 끝나게 되면 이번에 출간한 제 책 수능특강 맛집 오픈 요약집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50쪽을 보시죠. 이 글은 관악과 과거제를 개혁하려던 유영은의 제안에 대한 글입니다. 자, 먼저 문단을 보니 5문단으로 옳다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단에 있어서 맨 첫 번째 문장의 형태는 반드시 밑줄을 그어주세요. 밑줄을 그어주다 보게 되면 문단 간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문단 속에서 가장 반복이 많이 되는 요소를 핵심어로 잡아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제재가 되겠죠. 이 제재가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형태가 되면은 그 문단의 소주제가 될 겁니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밑줄입니다. 조선 왕조는 관악과 과거제를 인재 양성과 관료 수급의 근간으로 뒀습니다. 관악이라는 것은 국립교육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관악과 과거제를 인재를 키워내는데 관료를 공급하는 데 근간으로 뒀습니다. 바탕으로 삼아 국가를 운영하였다. 두 번째 문장 볼 겁니다. 조선 왕조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성균관을, 지방에서는 향교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같습니다. 자,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밑줄, 서울에서는 밑줄 성균관 동그라미, 지방에서는 밑줄 향교 동그라미 각각 설치 밑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성균관과 향교는 국립교육기관을 일으키면 성격을 띠게 될 겁니다. 즉 관악이라는 이야기죠. 이 문단의 핵심어는 관악이라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핵심어의 관악에다가 별표.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께서 글을 읽어 나가시면서 역접 접속어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세모입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견의 형태는 역접 접속어 다음에 들어있을 겁니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어린 나이에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 자, 성균관을 거치지 않아도 어린 나이에 관직에 나갈 수 있다 하게 되면 성균관의 정원이 어떻게 될까요? 미달이 되겠죠. 그렇죠? 이 문장은 인과의 구성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성균관을 거치지 않아도 어린 나이에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균관의 정원은 크게 미달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자, 향교에서는 양반들의 자제들이 평민들과 섞여 공부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없습니다. 자, 지방에 있는 향교 양반의 자제들이 평민들과 섞여 공부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없습니다. 원인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결과 부분의 형태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향교가 쇠퇴하였다 되면은 이 부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게다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세모입니다. 첨가의 접속어죠. 관악에 대한 정부 재정적 지원마저 소홀해져 그렇습니다. 관악에 대해서 정부 재정적 지원마저 소홀해졌습니다. 원인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관악이 쇠퇴하게 될 겁니다. 이어볼 겁니다. 지방에서는 서원으로 대표되는 사학이 융성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자, 관악이 쇠퇴했기 때문에 사학이 활성화됐겠죠. 관악이 침체되어 감에 따라 관악으로부터 인재 영입이 어려워진 조정은 사학에서 육성한 인재를 관료로 발탁하였고 그렇습니다. 이는 그렇습니다. 자, 사학에서 육성한 인재를 관료로 발탁한 이는 사학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악을 더욱 쇠퇴하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일문단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문단의 핵심의 형태는 관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관악이 어찌 했습니까? 쇠퇴했죠. 그 다음에 관악이 쇠퇴하게 된 거기 부분에는 원인이 일틈이 있었죠. 관악의 쇠퇴의 원인과 그 다음에 어쨌습니까? 대조적으로 사학이 활성화됐죠. 이 문단의 소주제가 되겠죠. 이 문단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몇 줄입니다. 과거제 역시 오랜 기간 답습된 것으로서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답습 뭡니까? 이전의 방식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이야기입니다. 지원자의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 없이 시험 답안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자,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밑줄을 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심적인 부분은 과거제 동그라미, 비판 동그라미, 과거제가 비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비판을 받았을까요? 비판의 내용이 나오겠죠.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 방식인 과거제는 그렇습니다. 이 문단에서 과거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제가 핵심어가 되겠죠. 과거제에다가 별표, 핵심어입니다. 과거제는 국가의 관료 선발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비들이 인격 수양에 힘쓰기보다 합격에만 골몰하게 하여 학문 풍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과거제가 학문 풍토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악영향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악영향 추상적입니다. 구체적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구체적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자, 실제 구체적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나열이 되게 되면 이 부분들에다가 번호를 매겨주세요. 자, 1번 실제로는 누대에 걸쳐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과거 시험 모범 답안집이 유행하기도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출제를 했는가 봐요. 기출문제들에서 출제를 했는가 봐요. 그 다음에 경서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한 글자씩 뽑아 외우는 수험 방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문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기보다는 과거 응시에 필요한 지식만을 빨리 외우기 위한 편법 학습의 형태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제의 폐단이 되겠죠. 자, 계속 읽을 겁니다. 학문적 차질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과거 응시에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첨가에 접속어죠. 세모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되겠죠. 과거 시험에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서울 출신이었으며 그렇습니다. 학문의 지역 격차가 컸는가 봅니다. 그 나머지 역시 지방의 주요 도시와 그 인근에 편중되었다고 했습니다. 편중이란 말은 집중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는 그렇습니다. 자, 이 지시어 형태는 앞문장의 형태를 다시 받는 형태죠. 과거 시험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서울 출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역시 주요 도시나 그 인근에 집중됐다. 이 부분의 형태는 교육자원과 최신 학문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교육의 불평등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점, 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를 갖다 할 테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폐단의 문제점 두 가지 형태는 편법 학습이 일단 발달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학문의 지역 격차가 할 테면은 지역 격차의 심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의 소주제 형태는 과거제의 문제점 혹은 폐단 이렇게 잡아 나갈 수 있겠습니다. 3문단입니다. 반개 유형어는 자,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밑줄을 해주라 했죠. 쭉 밑줄입니다. 자, 판계 유형어는 관악의 침체와 과거제의 폐단으로 교육과 관료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제 개편을 통한 공거제를 제시하였다. 자, 밑줄 그으셨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글을 읽든 간에 인물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동그라미 하면서 그 인물이 주장하는 부분, 그 인물이 주장하는 제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 제도의 특징까지를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말의 형태는 유형은 동그라미, 공거제 동그라미. 자, 다시 볼 겁니다. 유형어는 관악의 침체와 과거제의 폐단으로 봅습니다. 폐단이란 말은 문제점이란 말이죠. 교육과 관료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봅습니다. 대책으로 학제 개편을 통한 것입니다. 학제란 것은 교육제도를 이야기하겠죠. 학제 개편을 통한 공거제를 제시했다. 공거제란 것은 우수한 자재를 갖다 추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것입니다. 유형언이죠. 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나 문자적 학습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가정, 사회, 국가의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이 관철되도록 하는 사회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공거제는 것입니다. 공거제가 반복이 됩니다. 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3문단의 핵심어 형태는 공거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형언과 공거제가 되겠죠. 그가 제안한 공거제는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었습니다. 자, 지금 공거제에 대한 특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잘 정리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공거제는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요,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긋습니다. 여기다 밑줄 긋고 중요 표시. 중요 표시 어떻게 하신가요? 당구장 표시하신가요? 자,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긋단 말이야. 자, 양반만이 아닌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긋습니다. 결국 공거제는 신분 제한을 갖다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이숙을 거쳐 긋습니다. 지금 말로 바꾸게 되면 이숙이라는 것은 글방 같은 것이 되겠죠. 자, 서울에서는, 지방에서는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서울에서는 방상에서 15세까지 공부를 하고 긋습니다. 여기서 끊어주세요. 사학에서 3년, 중학에서 다시 1년. 자, 그러면 지방에서는 향상에서 15세까지 공부를 하고 읍학에서 3년, 영학에서 다시 1년을 수학한 뒤 긋습니다. 여기서 끊어주세요.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에 입학하는 학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씁니다. 기본 학제란 이야기입니다. 최고 교육기관 밑줄 태학 네모. 그리고 태학의 재학생 중 일부가 진사로 선발되어 진사원에 들어가고 태학의 재학생 중 졸업생이 아닙니다. 재학생 중 일부가 진사로 선발되어 진사원에 들어가고 이들은 인품과 실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긋습니다. 7구 품직에 임명될 수 있다고 씁니다. 7구 품직에 임명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품과 실무 능력에 대한 실무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인품과 실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7구 품직에 임명. 여기까지 밑줄. 인품 동그라미, 실무 능력 동그라미. 자, 공거제에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엄격한 선발을 거쳐야 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경우 파직이나 징계도 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공거제에서 자, 쭉 몇 줄입니다. 쭉 몇 줄.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 선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령이나 교관이 될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경우는 파직이나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체계를 갖춘 관학을 활성화하여 긋습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이 가운데서 여러 단계를 거쳐 관료를 선발하며 긋습니다. 관료를 선발하게 되면 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거제의 아마 장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밑줄입니다. 교육의 지역 격차를 없앰. 여기다 밑줄 긋고 1번 장점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긋습니다. 특정 지역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며 긋습니다. 장점 2가 되겠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긋습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자, 여기다가 일단은 세모요. 전국 각지가 교화되어 교육으로 올 테면은 교육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이상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생각이었다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산문단에서 가장 많이 나온 핵심어 형태는 유형언과 공거제 형태입니다. 그렇죠? 결국 소주제를 잡는다면 유형언이 제안한 공거제라고 할 테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산문단 보겠습니다. 유형언은 이러한 학제 개편을 실행하기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쭉 밑줄 해줍니다. 유영호는 이러한 학제 개편을 실행하기에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씁니다. 밑줄 긋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장에서 중요한 말의 형태는 유영호는 재정적 뒷받침 동그라미입니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입니다. 교육을 통해 도덕과 지식이 적절히 조화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온전히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달리 말하게 되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어쩐다는 이야기입니까? 학문에 온전히 정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유영호는 중국의 토지 제도뿐만 아니라 고려 토지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모든 법제와 사회 조직의 근간이 토지 제도란 점을 간파하여 토지 개혁안으로 균전제를 주장하였다고 씁니다. 그렇죠? 토지 개혁안으로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여기다 밑줄 하세요. 토지 개혁안으로 균전제를 주장. 균전제 동그라미. 균전제는 그렇습니다. 자, 사문단에서 가장 반복이 많이 되고 있는 말은 균전제가 될 겁니다. 핵심화가 되겠죠? 균전제다 별표. 균전제는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화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재분배하고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균전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균전제 다시금 네모하고요 밑줄입니다. 앞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자, 이런 전개 방식의 형태를 갖다 정의라고 하게 되죠. 자, 정의되어지는 대상에다 네모하고 나머지 밑줄입니다. 균전제 네모,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재분배하고 관리하자는 것이다. 여기다 밑줄. 자, 여기서 핵심어 찾았죠? 자, 결국 뭐냐? 균전제는 뭐냐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시키는 겁니다. 국유화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균전제 했을 때 균이 뭡니까? 고루균자입니다. 골고루 재분배 형태입니다. 골고루 재분배. 여기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균전제를 정의했기 때문에 균전제의 구체적 내용이라든가 특징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토지의 국유화는 것입니다. 토지의 국유화는 왕명을 통해 실현 것입니다. 여기다 밑줄 긋고 1번입니다. 무슨 1번인가요? 균전제의 구체적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의 형태는 뭡니까? 왕명이죠. 왕명을 통해 실현되는 겁니다. 2번, 나눠진 토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죽으면 해당 토지는 다시 국유화 것입니다. 여기다 쭉 밑줄 긋고 2번, 죽으면 동그라미, 다시 국유화 동그라미. 자, 그런데 유영은이 생각한 골고루 재분배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한다는 것은 산홍, 상간에 균등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3번입니다. 균전제의 내용입니다. 노동력, 신분, 사회, 분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비를 우대하고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여기다 쭉 밑줄이고, 자, 선비를 우대,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균전제를 통한 토지 계획에는 사적 소유의 바탕을 둔 조선의 제도와 문화를 공적 소유 개념으로 바꾸어야 이상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어찌 보면 유행어는 가치관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문단에서 가장 반복이 많이 된 요소는 균전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왜 균전제가 나온 겁니까? 왜 균전제가 나온 거예요? 산문단에서 공거제 실시를 갖다 주장했습니다. 공거제 실시를 갖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거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이 재정적 뒷받침의 제도로서 균전제를 갖다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문단어 소주제 형태는 학제 개편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토지제도 균전제 주장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공거제 실시를 위한 토지제도 균전제 주장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5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유형어는 개혁하는 그 사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조선 왕조에 건의되었지만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 질서에 입에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기득권 세력, 어떤 세력이 있을까요?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세력들을 말하겠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기다 세모. 자, 실현되지 못하였다. 실패하였다 그랬단 말이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글쓴이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실패하였지만 공거제라든가 균전제 이 부분은 큰 의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당시 조선이 처해 있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정치 제도에 반영하려 한 시도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조선 후기 지식인들과 개화기 국가개혁론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마지막 5문단에서는 유영훈이 제시한 개혁안 공거제라든가 균전제가 큰 의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 전체적으로 이 글을 다 읽어 나갔는데 다시금 주제라든가 전개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주제는 유영원이 제안했던 공거제나 균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재 크게 핵심의 부분 형태는 공거제나 균전제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전개 방식은 조선시대 관학과 과거제도 폐단을 말하고 공거제와 균전제의 실시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공거제의 특징이라든가 효과, 균전제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상으로 1강을 마치겠고 유튜브 이 부분을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 부수적으로 사랑에 대한 증명으로 좋아요 혹은 이런 부분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